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결전의 날, 네. 중요한 날입니다. 2시에 시작하니까 한 2시 반이나. 1시 40분 조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시가 아니고? 네네. 2시 이후에 선고가 떨어질 거다.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사실 네, 뭐 그렇지. 뒤집을 수가 없는 선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길어도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길어도 30분이네. 시작과 30분이 안 걸리니까 2시 이후 되면 대충 가닥이 나오는데 2시 반 정도면 가닥이 나. 네, 들어갔다가 못 나오지 싶어요. 법정 구속. 네.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약간 분위기를 전하자면 이게 나 이재명이야 이랬잖아요. 네. 계속 이게 당 좀 꺾긴 대표였고 꺾였어. 그리고 뭐 하늘 나헝 이러면 콕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꺾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법부 뭐 검찰 이 경찰 이쪽이 사실 권력의 눈치를 안 본다라고 얘기하면 권력 눈치 되게 보잖아요. 그렇지.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꺾인 느낌도 있고 그 내부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뭐라고? 아니 대통령도 안방에 50일을 갔다 오셨는데 여기도 가야지. 지금 물어서 뭐 이런 분위기. 네. 근데 당연하지. 이게 물론 뭐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쪽 내부의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아니 그렇지 않나? 그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제 천막 찍힌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찢어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찢은 거야? 바람이요. 바람이? 네. 강풍에 찍힌 거예요.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는 무지개를 주고 그럼요. 여기는 바람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안 가셨던 분들은 TV로 보셨을 건데 정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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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전부터 막 술렁술렁 뒤로 돌아보니까 쌍무지가 떴잖아요. 근데 그게 비 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른 하늘에. 그냥 마른 하늘에 갑자기. 근데 그때 다 우와 소름이 다 끼쳤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제는 찢어졌다는 거. 야, 천막 찢게 찢재명 하늘이 찢어졌구나. 네, 바람. 바람이 찢었어요. 야. 근데 이게 우리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그럼요. 간절하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거 바람으로 찢어 갈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게 그냥 그런 건 그럼.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재명 오늘 정치 운명의 중대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제일 베스트한 거는 법정 구속. 법정 구속 최고지. 법정 구속 이렇게 하면 밖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쪽과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쪽과이가 오래 가겠냐고. 전 오래는 안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내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부추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긴박해진 거죠. 사실 그래서 막 내전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누가 나와서 쪽과이를 들겠냐고. 중국에서 손절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한국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노총, 이제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다음 홍건적인 낙인인지 뭐 농민의 낙인인지 트랙터 들고 들어오는 것까지 끌어모아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국민이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요. 아이고. 국민의 힘은 에휴, 무시를 못 가장 하는 거죠. 강력하지. 저도 이제 예. 아니 저는 사실 많이 선명하게 보이는 판이었잖아요. 이재명 정가사범 깔죠. 아니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판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2년 이상 끌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뭐 수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끌렸다라는 건 정말 우리 막 호빠가 호떡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약하나? 우리가 뭔가 못 봤구나. 막 이런 느낌, 막 그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는 느낀 거죠. 국민의 힘이 그 저쪽 정당 말고 국짐당 말고 진짜 국민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 26일입니다. 골든 클로스 50% 넘었어요. 이게 진짜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해냈다라는 그렇지 거죠. 국민이. 국민의 힘이 진짜 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서야. 그전에는 되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짐당 의원들이 얼마나 눈치 보고 그 전에 광화문 얼씬도 안 했는데 서로 앞다퉈서 광화문 나와서 저기 연설하려고 그러고 그 바뀌었어요. 헌지 앞에 보세요. 단식하고 뭐 삭발하고 헌지 앞에 쭉 앉아 있고 바뀌었어요. 눈치 보는 거지. 눈치 봐야죠. 근데 왜 그 싼 거는 눈치를 안 보지? 그러니까 쌍권총이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쌍권총이 아직도 조금 미미한데 아. 그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정말 정치 무관여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을걸요? 그럼. 응애 애기들만 빼고. 식당을 가도 요즘에는 커피숍에만 가도 이재명 말 꼭 나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 꼭 나오고 저기 한동훈 얘기 꼭 나와요. 진짜 요 세 개는 꼭 나오더라고요. 욕 2개 그다음에 맞아요. 근데 커피숍에서 그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커피숍에서는 나와요. 그만큼 이제 정치 관여층이 많아졌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중도가 없어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100% 좌파예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선택을 다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국민들이 이미 탄핵을 심판했다라고 봐요. 국민들의 심판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요. 저쪽이 탄핵 당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덫에 걸려서 탄핵을 당했고 오늘 이제 26일 날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딱 떨어지면 이제 뭐 심판 떨어진 거다라고 봐야죠. 들어갔다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못 나온다라고. 아니 저 법원 근처에 사시잖아요. 오늘 그 법원 분위기 뭐라지 뭐 경비라든가 그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게 각 정체가 한 순간에 딱 오는 그게 법원 앞을 싹 지나가기 그 전부터 이미 버스가 지금 제가 본 버스가 한 5대 와 있고 이미 거기서 네, 지금 앞에 바리케이트식으로 와 있어. 한 줄 3차선 중에 마지막 도로는 지금 이제 찾아줬고 그게 아마 위 앞대로 더 찰 거예요. 교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이제 차량 검열 시작했고요. 아침부터 이제 시작하고 입구는 이제 신호등 양쪽으로 이제 시꺼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꺼먼 사람. 그러니까 경비 뭐 이쪽. 뭐 그런 것도 있고 기자단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밖으로 식사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 내부에. 저 직원들이. 네, 직원들. 오늘은 밖으로 나왔다 법원 들어오는 직원들이. 네, 밖으로 나왔다 들어오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지. 일이고 뭔가 좀 움직임도 얄궂고 괜히 나왔다가 쪽가이 피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내부에서 식사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긴장하겠죠. 긴장 좀 철통 이 경비 쓰는 분위기다. 그리고 뭐 그 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뭐 또 약간 뭐 폐쇄 쪽으로 간다 보니까 이제 한쪽은 막혀져 있고 한 두 개 거기가 정도. 후문 쪽이죠? 네네네. 후문 쪽. 그러니까 정문하고 이렇게 돌아서 동관 쪽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넘어가는 것도 맞고 이미 경찰분들은 그 문 이제 담 못 넘게 정문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서 있고. 그러니까 긴장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긴장 타는 것보다 더 똥줄 타는 건 이재명이겠지. 근데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올인해가지고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431억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당은.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3억. 그러니까 토탈에서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골치 아플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 당사 팔아도 안 돼. 당사가 한 405억 정도? 그런데 대출이 문재인이 다 막았잖아요. 대출이 뭐 160억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야죠. 팔으면 그거 빼고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어쩌자면 이게 434억이 택도 없어. 그러니까 현금은 한 410억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이 네. 당사 말고. 네. 근데 당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보좌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마킹이 되더라도 당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당직자 월급하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각 시당, 그래서 시당을 많이 폐쇄했어요. 폐업했어요. 그래서 한때 많이 돌았어요. 왜 민주당이 폐업을 하지? 434억 준비하는구나. 준비를 하기보다는 안 내고 당명을 갈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돈 안 내고 튀기는 방법이 그런 짓까지 해. 폐업하고. 야, 이 도둑놈들아,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되지. 근데 깨끗이 책임져야지. 근데 지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폐업을 했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요 하는 짓이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폐업했네. 근데 바로 댓글을 보면 요거 이제 법적 구속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거다. 이거 빨리 다뤄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피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뭐랄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상사태다. 개딸 여러분, 민주당 지지 여러분들 우리를 좀 응원해 주세요. 이런 거. 당비 많이 끊겼대요. 그러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 이런 것도 있지. 당비 좀 많이 쏴달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집회 같은 데 좀 많이 나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재명을 구해달라. 이제 법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뭐 민주당 그 태생부터 민주당이었던 분 주변에 이제 뭐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앞으로 쭉 지지를 할 거지만 이재명은 안 된대요. 그게 대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이더라고요. 호남 의견도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알겠는데 뭐 이재명이 갈아치워야지 우리가 다시 이제 사랑을 줄 건데 지금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 수영구의 국회의원이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러고 D-3, 2, 1 이렇게 현수막을 달았어요. 수영구 누구예요? 박수영 의원은 아니고 제가 네네네 아, 이걸 한번 띄워드릴 건데. 박수영 의원은 뭐 단식까지 이번에 며칠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 분들 전투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6일을 앞두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선관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로. 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중국도 손절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이거 괜찮다라고 봐요. 야, 법정 구속 오늘 가느냐? 법정 구속 분위기. 야, 이거 몇 시간 있으면은 결판 날 텐데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 그래서 점심 시간이 11시 보통 이제 11시 반부터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 때 이제 뒷 시간에 바짝 다 땡겨서 이제 하고 2시 이후에 딱 보고 이제 고무줄 바지 딱 입고 이제 고무줄 바지는 왜요? 고무줄 바지. 이재명 이제 잔치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대선 출마는 이번에 이제 2심 판결 확정되면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해도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애립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선 하겠다, 뭐 6월 대선, 5월 대선, 벚꽃 대선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기 대선판에 엉덩이 들썩들썩 걸었던 사람들은 그냥 나아가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재명의 지금 김문기 씨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강압에 의해서다. 근데 이제 검찰이 다루는 건 자발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떨어졌잖아요. 근데 2심에서 뒤집힐 증거랑 증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간다라고 봐야 그럼. 되는 거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냥 법률 이게 넘겨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뒤집힐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처럼 시간 좀 끌기용이다라고 그렇지. 보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종편등 그 평론가들 얘기하는데 시뻘건 평론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김문기 씨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알았다 몰랐다 그런 거 설령 거짓말이라 쳐도 그게 무슨 죄니? 야 이놈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선거에서 정적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그래서 정적을 죽이는 거래. 죽이게 하는 거지. 아니 그 거짓말을 설령 했어도 무슨 그게 죄냐? 무슨 문제냐? 아니 그냥 일반 우리끼리는 뭐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선거잖아요.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표를 사기를 치는 건데 그리고 사기를 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거 떨어지고 하는 건데 사기로 상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사기로 내가 당선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서 거짓말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 이놈들 그렇게 얘기하더래. 아니요. 오늘도. 그러니까 좌쪽 진영의 사람들과 집회를 가보면요. 네. 이제 유시민이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시민,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강론에는 강해요. 말빨로 뭐 그냥 막 이준석 보면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 쉴 새 없이 씨부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총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입을 못 열어요. 총론으로 명분이 가야죠. 약하니까. 그럼요. 사기를 정당화하려니 그게 뭐 명분이 있겠어요? 김혜경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10만 4천 원으로 이렇게 할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10만 4천 원이 문제냐고. 법인카드를 쓰고 그렇게 한 부분 그런데 그거를 선거로 매표 행위를 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아니, 입을 쳐닫아요. 10만 4천 원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부정선거가 고무신 선거 이랬어요. 한짝 주고. 고무신 한 짝 좋은 게 그게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그 고무신 한 짝이 얼마야? 10만 4천 원이면. 근데 그 10만 4천 원도 일반 유권자들을 밥을 처먹였어도 이게 법에 걸리는 건데 우원식이 마누라잖아요. 국회의원들 부인들을 처먹였는데 이런 거를 10만 4천 원 그거만 딱 따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 격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10만 4천 원을 딱 두고 300만 원 디오를 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만 원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건 미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를 좀 참여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총론으로 조져되거든요. 총론으로 조져되니까 저쪽 민주당 진영에서 깃발밖에 못 흔들어요. 깃발밖에 대화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요번에 많은 분들이 파혼도 하시고 이혼도 하시고 왜냐면 정치 이념이 갈라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분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갈 사람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 걸핏하면 싸울 텐데. 그러니까 그 젊을 때야 좋지만 늙으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데. 거의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영역을 정확하게 선을 긋은 것 같아요. 어느 중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엔 시민과 좌파 우파가 아니고 시민과 빨갱이로 나눠져 있다. 맞는 말이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과 정확하네. 빨갱이. 당신들은 시민입니까? 빨갱이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난 시민입니다. 우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거 좌파지. 네. 이게 판별법입니다. 한번 주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갔다가 못 나올 이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결과 좋게 나오면 여러분들 저녁 때 잔치국시 한번 끓여 드시죠. 아니면 사 드시든가. 그러니까. 잔치국시 먹는 날로 좀 합시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